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한국가스공사. 부산 KCC는 홈에서 뚜렷한 공격력을 기반으로 이번 시즌 초중반 리그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20경기에서 12승 8패를 기록한 KCC는 평균 77.8득점, 홈에서는 83점대 득점을 꾸준히 올리며 리그 평균을 상회하는 효율을 보였다. 빠른 템포 속에서도 자유투 유도와 공격 리바운드 비율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띄며 특히 최준용의 복귀 이후에는 전반전 공격 전개의 다양성이 뚜렷하게 확장된 상황이다. 반면 장재석이 발목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수비와 리바운드 라인에서의 견고함은 다소 낮아졌다. 그가 올 시즌 평균 9.2득점과 6.4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골 및 수비 부담은 분명히 늘어난 구도다. 다만 이러한 공백은 KCC가 보여주는 조직적인 로테이션과 세컨드 찬스 득점 능력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다. 리그 평균보다 높은 속공 생산력과 3점 성공률이 결합되면서 특히 홈 경기에서는 상대의 수비 전환이 느려질 경우 단시간에 득점을 누적시키는 구조가 공고하다.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81.2점으로 상승 흐름에 있고 홈 경기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리그 평균 대비 3% 이상 높게 나타나며 이 수치는 해당 팀의 체계적 공간 활용 능력을 드러낸다. 한국가스공사는 시즌 7승 14패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나 단순 전력 이상의 효율적 경기 운영이 돋보인다. 평균 74득점 78.5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는 76.5득점으로 서서히 득점 감각을 회복했다. 특히 공격 효율 지표에서 112.6이라는 수치를 보이며 리그 내에서 공격 루트의 효율성 면에서는 상대 우위를 점하기도 한다. 턴오버가 적고 지표가 53%대까지 올라서면서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수비 전환과 페이스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빠른 상대의 공격을 제어하는 장면이 늘어났다. 다만 원정에서는 평균 득점이 72.3점에 그쳐 공격 시 파생되는 세컨드 찬스가 줄어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리그 전체의 득점 분포를 감안하면 점수 생산에서 잦은 간헐적 침묵 구간이 중후반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효율이 높은 이유는 중거리와 코너, 3점의 성공률이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 KCC의 빠른 트랜지션 공격에 노출될 경우 이러한 효율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팀의 구조적 약점이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상대적 열세는 장재석의 부상으로 내재적 불균형이 생긴 KCC의 약점을 일정 부분 공략할 수 있으나 원정에서 나타나는 낮은 득점 리듬이 상쇄시키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번 맞대결은 홈팀의 높은 득점 템포와 원정팀의 효율적 공격 루트가 교차하는 경기다. 리그 전체 득점 흐름이 평균 150점대 중반에 형성된 상황에서 부산 KCC는 홈에서 안정된 슈팅 감각을 기반으로 초반부터 리듬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국가스공사가 느린 템포로 상대의 속공을 차단하려는 접근을 시도하더라도 부산 KCC의 공격적 스페이싱과 자유투 유도 비율은 경기 중반 이후 가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양팀 모두 최근 전반전보다 후반전 득점 비중이 높은 유형이지만 부산 KCC의 경우 후반 페이스 유지가 강점으로 꼽히며 이는 상대의 체력적 소모를 유도하는 전략과도 맞물린다. 더불어 부산 KCC는 장재석의 부재 속에서도 공격 전개에 뚜렷한 주저함이 없으며 최준용의 복귀로 생긴 전술적 유연성이 원정 수비 라인을 흔들 열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초반에는 접전 양상이 예상되나 홈팀의 중반 이후 득점 폭발 가능성이 더 크며 결국 총점이 리그 평균을 상회하는 경기 흐름이 유력하다. 전체적으로 양팀의 전력 차이가 근소하게 KCC 쪽으로 기운 가운데 승부의 흐름은 후반 득점 집중도에서 갈릴 개연성이 높다. 오버 양상 속 부산 KCC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KB손해보험 대 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최근 연패에 늪에 빠져 있지만 주전 세터 황태기의 복귀로 조직적인 플레이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다만 복귀 이후에도 반격 시 세밀함이 부족하고 서브 범실이 후반으로 갈수록 자자 공격 흐름이 끊기는 경향이 뚜렷하다. 황태기의 세트 분배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비에나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임성진과 나경복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득점률이 떨어진다. 팀 전체의 공격 성공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홈 경기에서의 집중력과 리시브 커버는 뚜렷이 향상되어 있다. 리시브 후 블로킹 전환 속도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빠른 중앙 연결 시도가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승부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화재는 김상우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 긴 연패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 경기 초반에는 전열을 정비하지만 세트 중반 이후 블로킹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주력 라인인 아이의 컨디션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송명근의 결장으로 측면 공격 루트가 제한되어 있어 중앙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런 전개 속에서 세터 이재현의 조율이 부진할 경우 공격 분산이 어렵고 결국 리듬이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강한 서브로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 경우에는 세트 초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잠재력도 존재한다. 양팀이 올 시즌 맞대결에서 모두 홈 승리를 거둔 만큼 홈 구장에서의 분위기와 집중력이 경기 결과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KB손해보험이 블로킹과 디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면 세트 후반의 접전 국면에서 우위를 점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삼성화재는 공격 완성도 면에서 우세하지만 연패로 인한 체력 및 집중력 저하가 뚜렷해 이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양팀이 모두 공격보다는 수비 중심의 운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 랠리 양상의 경기에서 KB손해보험의 응집력과 홈 적응력이 서서히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언더 양상 속 KB손해보험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은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홈 연승 흐름을 노리며 이번 경기에 임한다. 팀은 최근 블로킹 라인의 집중력 회복과 함께 세트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카리가 무릎 통증을 안고도 경기 감각을 조율하며 주 공격 루트를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고 김다인의 세트 배분이 다양해지며 양효진과 김희진을 통한 중앙 연계의 공격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대건설의 장점은 강한 서브 이후 블로킹 세트를 빠르게 형성해 상대의 공격을 압박하는 구조로 리시브 후 곧바로 전환되는 속공 대비가 탄탄하다. 여기에 리베로 김영견을 중심으로 한 수비 체계 역시 범실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며 장기 랠리에서도 밀리지 않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홈코트 적응력이 높은 편이라 초반 세트에서 흐름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며 수비 중심의 경기 설계가 유지된다면 상대의 외곽 공격 효율을 충분히 억제할 여지가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원정 연전 속에서도 조직적인 수비 라인 유지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세터 김다은이 중심을 잡는 공격 배분과 후위 리시브 간 균형이 안정적이며 외곽 공격에서 모마와 강소희가 역할을 분담해 공격의 단조로움을 상쇄하고 있다. 다만 팀 전체적으로 빠른 템포보다는 점진적 전개에 무게를 두는 형태라 현대건설의 장신 블로커 라인을 뚫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배윤아가 복귀하여 중앙 수비는 안정되었으나 강소희가 손목 피로 골절로 인해 전력 운용에서 완전한 폭발력을 내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장기 세트에 접어들면 체력 부하가 누적되면서 범실이 증가하는 패턴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 부분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도로공사가 원정 경기에서도 탄탄한 리시브율을 유지하겠지만 상대의 강서브와 블로킹 압박이 이어지면 마무리 결정 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주 공격 라인 효율보다 안정적인 리시브와 볼 전개에서 생기는 세트 구도 싸움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블로킹과 중앙 수비가 조화롭게 맞물리며 세트당 실점 억제력이 높은 반면 도로공사는 범실 억제로 대응하려 하지만 상대의 서브 강도를 감안할 때 전체 득점 흐름이 제한될 여지가 크다. 결국 공격보다 수비 중심의 견제 조합이 경기의 리듬을 결정할 것이며 현대건설이 홈에서 꾸준한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세트 단위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현대건설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홈팀 승.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